안녕하세요. 예그리나 문화예술공간 대표 이한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한 달 30만 원에서 억대 매출이 되기까지입니다.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상승하게 되었는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자영업은 매번 꾸준히 똑같은 금액을 버는 게 아니에요. 뭐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죠. 제가 못 벌 때는 뭐 3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았었어요. 그리고 현재는 조금 이렇게 잘 될 때는 한 달에 5천 이상 매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잡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본 직업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냥 취미로 판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 제 취미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한번 판매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런데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요. 그냥 재료값 정도만 받고 그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었죠. 근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내가 판매한 금액을 봤더니 일주일에 8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재료값만 했을 때도 그 정도면 굉장한 거죠. 자, 이때가 발렌타인데이처럼 행사가 있는 달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. 아, 이거는 정말 사업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과감히 본업을 바로 접었고요. 그리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게 매달 많이 버는 게 아니죠. 근데 안 되는 달에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. 내가 문제점이 뭐길래 이렇게 안 될까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. 내가 한 달에 몇 건의 문의가 왔고 몇 건의 주문이 되었는지 평균치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요. 내가 10건의 문의가 왔을 때 한 건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10건의 주문을 받고 싶어요. 그러면 문의가 100건이 오게 하면 되겠죠. 문의를 100건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케팅은 돈을 들이지 않게 하자라는 주의였고요. 그래서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직업이 교육 상담과 그리고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이 있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습니다. 서포터즈를 이제 선정하는 그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. 좀 어느 정도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하셨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제 방문자 수가 있는 분들을 그 대상으로 했었는데요. 너무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있죠. 파워블로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좀 파워블로거들은 아무래도 돈을 이제 어느 정도의 대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했던 거는 한 중간 정도 되는 블로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고요.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그려주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조건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보고 방문자 수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생각을 했어요. 저의 글이 제가 쓰고 있는 이 블로그가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한 달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. 난 돈을 많이 벌 거야. 억만장자가 될 거야. 이게 아니라 1년 매출액을 제가 정해놓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달은 100만 원이 목표면 다음 달은 조금 더 올려서 15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목표치를 세워 나갔어요. 그리고 한 달 목표로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 단위로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얼마 목표, 둘째 주에는 얼마 목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. 이제 한 달의 목표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4주로 나눠서 1주에 25만 원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.
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안 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25만 원을 목표로 해보자 하고 이번 주에 20만 원밖에 못했다 하면은 그 다음 주는 5만 원을 더 더해서 3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꾸준히 지켜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. 보면이 이때 목표가 100만 원이었었어요. 그래서 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첫째 주, 둘째 주, 셋째 주, 넷째 주 이렇게 나눠서 매 주마다 목표 금액을 이렇게 적고 얼마까지 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니까 내가 꾸준히 얼마큼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목표를 채우지를 못했을 때는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나와 비슷한 업종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업종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꾸준히 해왔습니다. 그리고 잘 되는 곳에 장점이 무엇인지 저곳에 메리트는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갈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또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많은 지식들이 올라와 있잖아요. 정말 넘쳐나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도 막 폐업 브이로그 또 포기하게 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심사인단님의 구독을 꼭 해서 꼭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저는 9년째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만약에 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취미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을까요? 뭐 그림이 아니어도 돌아갈 곳이 있었다면 저는 더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. 아, 그냥 난 안 되는구나.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.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? 그러면서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갔겠죠.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이 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예 취업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바로 행동하고 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실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포기하지 않는 절실함.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결단을 내리고 바로 행동을 하자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라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용을 하자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끈기 있게 끝까지 가자. 절실함으로 가자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좀 공방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사실 이렇게 팝아트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면접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. 이제 20대 때 면접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해야 되는 직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였어요. 그래도 한 달에 벌어야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.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죠. 이제 중소기업이었어요. 그냥 정말 작은 기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. 저보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친구 있는데요. 지금 남편한테는 비밀인데 남자친구가 있는데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? 그리고 애는 낳을 거예요? 이런 식으로 그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정말 땡 하고 진짜 머리가 멘탈이 왔었어요. 아, 여자를 뽑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기준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곳이 좀 이상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
정말 여성분들이 이렇게 직업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를 항상 생각을 해요. 아, 내 직업,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굉장히 나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들,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.